좋은 아침입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가의 비밀, 아이디어에서 출판까지, 김영숙 지음, 2026년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106페이지, 보라색 글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락, 개인적인 경험의 나눔. 낭독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야기를 읽는 동안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청중과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와 함께 바다에 갔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라는 문장을 읽으면 독자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청중도 자신만의 바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공감하게 된다. 이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이 엮이며 더 깊은 이해와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낭독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존 스탠백의 말처럼 낭독은 독자와 청중 간의 경험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각자가 가진 경험을 통해 이야기는 더욱 풍부해지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대꿈 화이팅! 낭디꿈 낭비꿈 화이팅! 화이팅! 해옥쌤. 107페이지 이야기의 풍부함. 낭독은 청중과의 연결을 통해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독자가 소리내어 읽을 때 각 문장에 대한 지식의 자신의 해석과 감정을 담아내게 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문장을 읽을 때 독자가 그 사랑의 힘을 느끼며 읽으면 청중도 그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독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그 이야기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와 청중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게 된다. 낭독은 독자와 청중 간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경험이다.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는 항상 청중의 반응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는 데 집중해보라. 낭독을 통해 문장의 감정이 더 깊이 전달되고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소리내어 읽는 경험은 독자와 청중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그 마법 같은 경험을 통해 독자는 한층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할 때 그 낭독이 주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낭독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기회이다.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낭독이 주는 청중과의 연결은 단순히 소리내어 읽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과정임을 잊지 말자. 낭독을 통해 독자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감정의 교류와 소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낭독은 독자와 청중 간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며 그 순간들이 모여 독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다. 명은 어떤 이야기도 들려주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 달라진다. 리차드 바크. 감정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마야 안젤루. 공동체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헨리 나웬.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한다. 존 스탠백.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낭비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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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최고의 미학과 완성의 순간입니다. 해숙쌤. 네, 네, 111조. 시간의 힘으로 한 걸음 물러서기.
작품은 항상 자신의 처음 모습을 읽는다. 프란츠 카프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퇴고의 시간이다. 처음 쓴 글은 작가의 감정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 걸음 물러서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마치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멀리서 바라보며 전체적인 조화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글을 쓰고 난 뒤에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퇴고의 과정은 단순한 수정 작업이 아니라 글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낭디꿈 화이팅! 낭비꾼 낭비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구조와 흐름의 점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글의 구조와 흐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글을 쓴 후에 바로 읽어보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기분을 느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처음에는 이 문장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이 기분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잠시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글의 흐름이 매끄러운지 주제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다. 독자가 이 글을 읽으며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품은 항상 자신의 처음 모습을 잃는다. 작품은 항상 자신의 처음 모습을 잃는다라는 프란츠 카프카의 말처럼 태고는 글이 가진 본질을 더욱 부각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글의 구조적 요소를 점검하고 흐름을 개선하는 기회를 얻는다. 예를 들어, 문당 간의 전환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여 독자가 이야기를 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자의 시각에서 글을 바라보는 것은 태고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낭비꿈 화이팅! 낭비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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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더 나요? 네, 맞습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요. 감정의 깊이 전달. 태고의 감정은 글의 감정을 더욱 깊이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처음 쓸 때는 감정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거나 반대로 너무 약하게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라는 문장을 처음에는 감정이 잘 전달됐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읽어보면 내 감정이 찢어지는 것 같은 슬픔이 밀려왔다로 바꾸면 감정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글의 깊이를 더하고 독자가 느끼는 감정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테이구는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정은 글의 영혼이다. 라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말처럼 글이 가진 감정의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퇴고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고 특정한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감정은 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가 이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113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의 중요성. 해고는 자신이 쓴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기도 하다. 작가가 자신의 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작가가 자신의 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글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는 너무 뻔한 것 같다 라고 느낀다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독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은 독자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글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된다. 객관적인 시각이 진실을 드러낸다. 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은 퇴고 과정에서의 객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자가 자신의 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장의 중요한 단계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작가로 발전할 수 있다. 글의 감정과 약점을 인식함으로써 독자는 더 나은 방향으로 글을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 다듬기. 해고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다듬는 과정이다. 처음 쓴 글은 때로는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는 그를 믿고 있었지만 그는 내 기대를 저버렸다. 라는 문장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문장을 나는 그를 믿었지만 그는 나를 실망시켰다. 나는 그를 믿었지만 그는 나를 실망시켰다. 로 바꾸면 훨씬 더 간결하고 명확해진다.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태구를 통해 불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제거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함으로써 독자는 글을 읽는데 더 큰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희준쌤. 115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명료함은 힘이다 라는 조지 오웰의 말처럼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은 독자가 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복잡한 문장을 간단하게 다듬는 과정은 독자와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작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메시지의 명확한 전달. 퇴고는 글이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글을 쓰는 목적은 독자와 소통하기 위함이다. 글이 독자에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키길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느끼길 원하는 감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이러한 질문은 글을 퇴고할 때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독자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어떤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글을 다듬는다면 그 결과물은 더욱 매력적이고 완성도 높은 글이 될 것이다. 글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다라는 스티븐 킹의 말처럼 회고 과정에서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작가의 중요한 책임이다.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은 글의 매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글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낭디콤 파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유수쌤. 네, 퇴고는 글쓰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글을 바라보는 것은 독자가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는 과정이다. 글을 쓴 후 시간을 두고 다시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글의 흐름과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고는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글을 더욱 완성도 높게 만드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을 쓴 후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감정이 더욱 깊이 전달되는 글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태고의 힘을 믿고 글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결국 완성의 순간은 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의 모든 노력은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명언. 작품은 항상 자신의 처음 모습을 잃는다. 감정은 글의 영혼이다. 또, 어니스트 헤밍웨이. 객관적인 시각이 진실을 드러낸다. 아르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명료함은 힘이다. 조지 오웰. 낭독 화이팅! 낭비용 화이팅. 화이팅. 118페이지 마지막 점검으로 작가의 자아와의 대화. 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작가가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점검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은 마치 작가의 자아와 대화하는 것과 같다. 글을 다시 읽으면서 작가는 자신이 쓴 내용과 감정,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담겼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대화는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독자와의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기도 하다. 글이 독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를 고민하며 작가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남기꿈 화이팅! 낭비꾼 화이팅. 화이팅. 118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일관성 확인. 마지막 점검은 글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글을 쓰는 동안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감정이 얽히고 설켜 글의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바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변화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독자는 넘어가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이 두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글의 일관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럴 때 비가 내릴 때 나의 기분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한 기분을 느꼈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 행복이 사라지는 듯 했다. 라고 바꾸면 더 매끄럽고 일관된 흐름을 갖게 된다. 이렇게 글의 구조를 점검하는 것은 독자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좋은 글은 일관된 메시지를 가진다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일관성 있는 글은 독자에게 명확한 인상을 남기고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작가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글의 핵심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 낭디꿈 화이팅! 낭비꾼 화이팅. 화이팅! 해숙쌤 없어? 네, 다음. 감정의 깊이 전달. 작가는 글의 감정을 점검하며
작가는 글의 감정을 점검하며 독자와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글 속에 담긴 감정은 독자가 글을 읽으며 느끼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 라는 문장에서 작가는 독자가 그 순간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이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내 심장이 뛰는 소리만이 들렸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독자는 그 순간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정 표현의 중요성은 특히 감정이 극대화되는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장면에서는 슬픔이 나를 감싸고 있었어 라는 문장보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한 슬픔이었어 라고 표현하면 독자가 더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독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글을 그 읽어보며 이 감정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되새겨야 한다.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독자가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다. 감정이 담긴 글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파블로 네루다의 말처럼 감정의 생생한 표현은 독자가 글로 몰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작가는 독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고 그 감정이 글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낭디꼼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121페이지입니다. 의도의 명확한 전달. 마지막 감정은 마지막 점검은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회이다. 작가는 글을 통해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을 사랑은 때때로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로 바꾸면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작가는 내가 이 글을 통해 독자에게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글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작가는 작가가 글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을 가질, 가질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희망을 느끼길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희망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문장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작가는 독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라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말처럼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하는 것은 작가에게 중요한 책임이자 기회이다. 작가는 자신의 글이 독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를 깊이 고민하며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독자와의 소통 강화.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은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글은 단순히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독자와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독자는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게 된다. 이 소통을 통해 독자는 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작가는 독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했을까? 라는 질문은 작가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작가는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글을 수정해야 한다. 독자가 흥미를 느끼고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글의 내용을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독자는 이 부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작가가 독자의 마음을 읽는 이다라는 마야 안젤루의 말처럼 독자의 기대와 반응을 고려하는 것은 작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독자는 작가가 의도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글은 단순한 서사에서 벗어나 독자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낭디꿈 화이팅! 낭비꾼 화이팅! 화이팅! 12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독자의 기대 고려. 마지막으로 작가는 독자의 시각에서 글을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독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글을 읽을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개하고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독자가 글에 더욱 몰입하도록 유도하며 작가가 의도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 점검은 작가와 자신의 자아 간의 깊은 대화이다. 이 과정은 글을 더욱 완성도 높게 만들어주고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을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글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감정을 점검하며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글은 더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발전할 것이다. 펜을 들어 글을 쓴 후 마지막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라. 자신의 자아와 대화하며 글의 여러 요소를 점검하고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다듬는 기회를 가져보자. 이 과정에서 글은 더욱 빛나고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 글쓰기의 완성은 작가의 손에 달려 있다. 그 과정에서의 모든 노력은 글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명언. 좋은 글은 일관된 메시지를 가진다. 마크 트웨인. 감정이 담긴 글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파블로 네루다. 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어네스트 해밍웨이. 작가는 독자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다. 마야 안젤루. 낭디콘 파이팅! 낭비꾼 낭비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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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5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한 단어 무엇일까요? 저는 마음입니다. 124쪽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었던 작가는 독자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다 라는 명언에서 마음입니다. 낭디꾼 파이팅! 낭비꾼 낭디꿈 낭비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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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뽕 할 뻔했네. 저도 찌찌뽕. 거기였어요. 찌찌뽕? 찌찌뽕. 네. 저는 소통입니다. 독자와 어머, 작가에게 웬일이야. 옥미쌤, 나 찌찌뽕 할 뻔했잖아. 내가 지금 소통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말이 더 먼저 나와서. 왜 어허허. 오늘은 이렇게 찌찌뽕이 많아? 아, 그러게요. 좋아, 저는 좋아. 교훈입니다. 네? 교훈. 어떤 교훈. 교훈을 혼. 얻기를 원했는가? 122페이지에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가 했을 때 교훈. 와우. 와, 네. 낭디꿈 화이팅! 안개꿈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아요. 저는요, 123페이지 그 두 네.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요, 그 자신의 자아 간의 깊은 대화이다. 저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낭디꼬 멋지다. 나디코 화이팅. 화이팅. 자기가 찾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장, 한 줄 문장이면 되겠죠? 내가 찾은 단어가 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구와 진정한 소통을 할 것인가? 제가 쓴 한 문장. 네, 스타투데이 님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희진쌤 읽어주세요. 마음아,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고마워. 낭디꾼 화이팅. 나디코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땡땡은 땡땡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 네? 뭐예요? 땡땡은 땡땡이다.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소통이다 그러면 소통은 나를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통은 나를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뭐 에너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통은 힘이다. 소통은 사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죠? 네, 혜옥쌤. 소통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마음의 통로다. 멋지십니다. 소통은 감정이 담,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용기다. 여러분은 좋습니다. 진짜 작가의 기질이 있다니까요. 야, 우리 경호쌤도 한번 해보죠. 소통 같고요. 아니요, 자기가 찾은 단어 음, 가지고. 소통으로 오늘은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저기 택한 분이 찌찌뽕이 많았어. 소통. 저는 저하고 깊은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경호야, 지금 너 잘하고 있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신과의 대화. 남들과 대화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재윤쌤, 감정이 담긴 낭독은 나의 마음을 흔든다. 안개꿈 화이팅. 낭비꿈 오늘도 여러분과 화이팅! 함께 낭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가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글을 써야 합니다. 네, 좋아요. 자, 1, 2, 3. 오늘도 하트. 하트 출발. 어디 갔어? 오늘 하트 많이 잡아야 되는데. 네, 안 잡혔어요? 저는 잡았어요. 제가 한 건 잡았어요. 이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건강하세요. 아프지 말고.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7시 30분 영어 자문 있어요. 네. 금요일 저녁 뒷설 강의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디지털 강의 주제는 뭘까요? 강사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